안녕하세요. 온라인 파머 성형외과 원장 황교석입니다. 오늘은 지방 이식 그리고 지방 흡입에 대해서 지방을 이용한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지방을 이식을 하려면 어디서 빼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지방 흡입이라 하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지방 흡입한 걸 다 이식하지는 않아요. 그 두 가지가 좀 별개의 수술이죠. 뭐냐면 지방 흡입은 말 그대로 지방을 제거해서 내가 원하는 체형을 만드는 거고요. 지방 이식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빼게 돼요. 그래서 지방 이식하려고 빼는 지방의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방 농담으로 좀 뱃살도 뺀다고 하는데 사실 별로 빠지지 않아. 그냥 보통 지방 이식하는 양은요 보통 많아야 한 3-40cc면 충분하거든요. 얼굴 전체를 놓기에도. 그래서 그만큼 뺀다고 뭐 요만큼 빠지는 건데 뭐 살이 빠지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선은 그냥 지방 제거, 지방 흡입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 흡입은 말 그대로 이제 내가 빼고자 하는 부위에서 지방을 빼는 건데 우선은 보통 생각에는 그냥 지방이 한 층으로 돼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몸은 두 개의 층으로 돼 있어요. 지방층에. 그래서 superficial layer, 그래서 이렇게 천층, 상부층이 있고 deep fat layer라고 있어요. 그래서 깊은 층에 있는 지방층이 두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 천층, 상부층에 있는 지방층은 굉장히 지방의 입자도 작고 조밀하고 밀도가 높으면서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고요. 하부층에 있는 지방층은 굉장히 입자도 크고 지방도 굉장히 이렇게 깊숙이 있으면서 지방 입자도 크고 그 대신에 조밀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선은 지방층이 두 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지방층 제거는 하부층, 깊은 층에 있는 지방을 제거하게 돼요. 그래서 흔히 저도 좀 배가 많이 나왔는데 이 상부 지방은 보통 팔이나 이런 데는 이 심부 지방은 별로 많지 않아요. 지방은 사실은 꼭 우리는 지금 일반적으로 지방이 꼭 우리의 적인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내 몸에서 없어야 될 거.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꼭 지방은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만 체온 조절도 하고 에너지도 저장을 하고. 근데 우리가 현대사회에 와가지고 너무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섭취하고 너무 많은 걸 먹으니까 그 에너지가 저장을 어디다 하냐면 심부지방에 하게 돼요. 그래서 천층은 아까 얘기한 상부지방은 체온 조절과 쿠션 역할, 여러 가지 내 조직을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고, 심부지방이 주로 내가 먹은 잉여의 여분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공간이 돼요. 그래서 지방 흡입은 심부지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깊은 곳에 있는 지방을 뺍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깊은 곳에 있는 지방들은 아까 입자도 크고 밀도가 낮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지방 이식용으로는 사실 그렇게 썩 적합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방 제거는 대개는 심부지방을 제거해서 체형을 몸에 이렇게 옆구리살이나 뱃살 같은 데서 이렇게 빼서 체형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게 되는 게 지방 제거 수술이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빼면 말 그대로 모든 일은 과하면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방도 요즘에는 사실은 좀 대용량 지방 흡입을 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방 제거 전문 병원 같은 데서 하긴 하는데, 뭐든지 많이 뺄 때는 그만큼 위험하고 많은 양의 출혈도 동반하게 되거든요. 말 그대로 지방을 빼는 거는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청소기 하는 거 있잖아. 진공 청소기 하듯이 음압을 이용해서 기계를 통해 가지고 관을 넣어 가지고 쭉쭉 뽑아내게 되는데, 그게 나올 때 사실은 이제 혈관들도 많이 다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빼면 많이 뺄수록 리스케이지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빼려고 하지 마시고, 많은 양을 뺄 때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뺀 지방을 가지고 재이식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지방 제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생각하시고, 이제 지방 이식으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부지방은 에너지 저장용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재이식했을 때 생착률이 사실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얼굴 같은데 지방 이식을 할 때는 이왕이면은 조금은 그 상층부에 있는 지방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생착률도 높고, 그 다음에 잘 살릴 수가 있고 모양도 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신부지방은 워낙 입자가 크니까 몽골몽골하게 나오는데 그 상층부의 천부 지방들은 입자도 작고 조밀하게 이렇게 아주 예쁘게 모양을 잘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역사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해부학적인 구조도 모르고 그냥 아무 지방이나 빼서 이렇게 이식하고 그랬었는데 그건 아주 옛날 얘기고요. 이 지방 이식의 성형외과 역사에서 한 2000년 이후가 되면 미국의 그 닥터 콜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지방 이식에 대한 수술을 개념을 많이 바꿨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전에는 빼가지고 그냥 이렇게 몸에다가 이식을 하니까 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뭉텅이로 이렇게 이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말 그대로 지방이 들어가면 지방도 내 조직이니까 주변에서 영양분하고 산소를 공급받아야지 살아남아. 그런데 이렇게 많이 넣어놓으면 주변만 살아남고 안에가 죽어요. 왜냐면 지방세포가 영양분 공급이 안 되니까 죽어버리잖아. 그러면 거기가 지방이 녹고 그래서 거기가 안에 이렇게 지방종들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랬어. 그래서 생착률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나중에 딱딱해 굳는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게 뭐냐면 그 콜만이라는 그 미국의 의사가 이거를 입자를 조그만하게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하지 않고 작은 입자로 여러 개씩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다 작은 입자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영양 공급을 잘 받아서 잘 살아남죠. 그거를 마이크로 팻 그래프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미세 지방 이식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을 한 덩어리로 왕창 넣지 않고 적은 양을 조금씩 그리고 층도 여러 층으로 나눠서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개 이렇게 점점 하듯이 이식을 하는 그러한 개념을 들여왔고 그걸 이용해서 지방의 생착도 높이고 그 다음에 이 모양도 한 덩어리가 아니라 얇게 여러 겹을 함으로써 충분히 모양도 충분히 잘 낼 수 있고 그러한 개념이 들어오면서부터 지방 이식도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 여러 번을 이렇게 찔러야 되니까 좀 초창기는 살짝 좀 더 붓기는 하지만 실제 생착도 좋고 모양도 훨씬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모양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생겼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또 지방을 뽑아서 뭐 원심 분리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또 지방 안에서 또 줄기세포만 또 뽑아가지고 그걸 또 증식시켜서 또 이식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그냥 단순히 지방 빼고 그거를 넣어줬던 기술에서 그 다음에 수술 방법도 많이 좋아졌고 그거를 이용해서 안에 또 줄기세포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또 거기에 혈장 같은 거 있죠. 우리 혈액에서 혈장 성분 이 지방세포들의 생착을 높여줄 수 있는 혈장 성분만 또 따로 뽑아서 같이 지방하고 같이 섞어서 이식도 하고 그래서 이 지방 이식 하나만 갖고도 책이 이만한 책 한 권을 갖고도 모자랄 정도의 사실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점점 뭐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의학도 발전하고 있고 지방 이식에 있어서도 예전과는 획기적으로 많이 지방의 이식에 의한 생착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한 그 수술 결과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보통 여자들 같은 경우는 팔뚝 살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좀 두꺼웠던 걸 많이 빼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축 처지고 탄력이 없으면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지방을 뺐다는 것만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이 피부의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만 빼주는 게 좋겠죠. 뭐 우리가 고무줄도 너무 왕창 많이 늘어나 있던 고무줄을 나중에 탄력이 없으면 이렇게 구멍 쳐져 버리잖아요. 마치 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 성형외과적으로는 사실은 많이 빼서 살이 처지면 사실 살을 제거하면 돼요. 우리가 복부 성형술이라고 그래서 지방을 빼고 나면은 정말로 한 150kg, 뭐 100kg 넘으면 쉽게 해서 30kg 이상의 체중 감량을 하면 살이 처지잖아요. 옛날 모 개그맨도 그랬었고, 그러면 그 여분의 살을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해서 봉합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자국이 좀 생기죠. 그래서
복부 같은 데는 비키니 라인에 맞춰서 제거를 하고, 팔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지방 제거하거나 지방 흡입하고 나서 축 처진 살들을 면에 싹 잘라버리면, 잘라서 너무 잔인했나? 잘라버리는데 잘라서 흉터가 절 남게 봉합을 해주면 그런 부분은 좋아지는데, 그래도 선하나 이런 자국은 남긴 하죠. 그렇게 해결하면 돼요. 그리고 흡입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좀 관리, 유지를 좀 잘 하려면 다시 또 많이 먹고 살찌면 또 그대로. 그래서 지방 흡입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한꺼번에 많이 빼지 말고요. 조금씩 그러니까 피부의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지지 않죠. 그리고 사람 몸이 되게 신기한 게, 우리 그렇잖아요. 아기 가졌던 엄마 배가 한두 달 안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피부의 탄력이 완전히 없어질 정도, 그러니까 탄력이 버텨낼 수 있는 정도만 빼고, 조금 그동안에 사실은 좀 노력을 해야죠. 해서 좀 줄면 또 6개월에서 1년 후에 또 추가로 뽑으면 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줄어들 수가 있는데, 초창기에 너무 많은 양을 빼버리면 피부가 처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의 탄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좀 단계적으로 한두 번 정도, 한두 번 더 해서 하는 게 더 현명하죠, 사실. 근데 그동안에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해야지.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다이어트잖아. 나도 안 되는데 뭐 맨날 하려고 해도 절대 안 되는 게 다이어트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힘든 과정도 필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얼굴 같은 데는 이 투턱이 아무리 살을 빼도 여기가 안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는 되게 쉬워요. 이거는 여기는 진짜로 지방 흡입하면 되게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요. 예, 여기 턱살 빼는 거는, 그 다음에 저기 들어가는 바늘 캐뉼라도 요 밑으로 하면 흉터도 거의 남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투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턱 밑에 턱살은 지방 흡입하면 굉장히 효과 좋아요. 난 많이 해봤고 그게 작으니까 여기보다는 팔비나 배보다는 훨씬. 그럼요. 되게 부담도 없고, 그다음에 효과가 생각보다 턱은 굉장히 효과 좋은 부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가슴 성형 같은 것도 보통 보형물 아니면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전에 내가 필러 편에서 얘기했을 텐데, 그러한 그 어마어마한 양의 필러를 넣는 것보다는 이럴 때 진짜 그 지방을 가지고 가슴 확대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생착률이 많이 좋지 않았는데, 아까 얘기한 그 마이크로 지방 이식을 하면, 미세 지방 이식 수술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혈장에서 그 풍부 혈장 PRP라고 하는 그 피에서 혈장 성분도 추가하고, 그다음에 요새는 또 조금 더 비용은 들지만 줄기세포까지 추가해서 하면 훨씬 더 생착률도 높고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가슴 확대에도 지방 이식을 많이 활용해. 실제 많이 하고 효과도 좋아요. 지방 이식은 받고 나서 한 얼마 정도 유지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방 이식만 하면은 그래도 한 절반은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절반 정도는 영구적으로 유지가 되고, 또 재밌는 게 이식된 지방이 살이 찌면 같이 쪄요. 실제로. 왜냐면 그게 에너지 저장 창고니까 거기에 또 에너지가, 여분의 에너지가 그곳으로 저장이 되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단순히 지방 이식만 하느냐, 그 다음에 풍부 혈장과 같이 섞어서 하느냐, 또 줄기세포까지 하느냐는 생착률과 또 나중에 효과도 좀 더 좋겠죠. 그 대신에 비싸지. 계속 비용이 드는 그런 또 부분이 있죠. 지금까지 지방 흡입 그리고 지방 이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또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